네, 목청건축 아카이브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목청건축 아카이브의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기존의 아날로그 아카이브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인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그 고민의 배경은 저희 목청건축 아카이브 수집의 영역의 확장에 있는데요. 앞서 조준배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아날로그 매체의 아카이브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영역을 넓혀서 디지털 매체도 아카이브가 가능한지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면은 그 아카이브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형의 첫 번째 이유는 건축 매체의 유형의 변화였습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앞서 원로 건축가의 기록물을 보셨듯이 아날로그 매체의 기록물들이 수집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 모든 기록을 생성하는 매체의 기본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건축 도면, 모형, 사진, 문서 등이 되고 있는 디지털 매체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기록물의 매체 유형을 살펴본다면 1세대 건축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위주의 기록, 중견 건축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된 기록, 그리고 신진 건축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위주의 건축물이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앞서 또 조준배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원로 건축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보면요. 건축가 김정식 같은 경우는 수집 당시 대부분 물리적인 기록물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수집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건축가 안영배 같은 경우는 이분도 설계사무소를 운영을 하시면서 건축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기록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제 책을 집필하시면서 답사 활동을 벌이시면서 이제 찍으신 사진 기록물이 저희에게 기증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건축가 김정수와 정의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울역사박물관 이웃과에 보관되어 있는 건축 원 자료를 저희가 디지털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 건축 아카이브를 구축해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상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활동 중인 중견 건축가들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 작업 기록물들을 좀 기증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가 인승중, 원정숙, 진순 선생님 계셨는데 이분들은 현재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계신 건축가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 본 사무소와 저작권 관련 문제로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어떤 물리적인 아날로그 자료가 지금 넘어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가 장성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장한 전체 대부분의 작품 기록물들을 저희에게 기증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 과정 속에서 이제 생성되는 기록물을 세대별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1세대 건축가 같은 경우는 수집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실시 설계 도서, 공사용 도면이 주를 이루고요. 중견 건축가 같은 경우는 각 프로젝트별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기록물 동안 남겨놓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계획 당시에 살펴볼 수 있는 스케치 또는 모형, 스터디 모형 자료, 그리고 건축 도면, 그리고 시공 관련해서 어떤 문서들이 남아있는 걸로 인식이 되고요. 젊은 건축가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작업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저장 매체를 통해서 모든 기록물을 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건축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이 보관되고 있을 뿐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1세대 건축가에 대한 기록물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집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범위를 넓혀서 중견 건축가와 또는 젊은 건축가의 건축물 중심의 기록물 수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 저희의 이번 이
발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건축가 아카이브를 진행하는 그 특징에서 약간 그 영역을 확장하는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건축가 중심의 아카이브를 진행하면서 그 대상을 원로 건축가에 한정을 했었는데 그 소장 기록물의 보관이 미비함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중견 또는 젊은 건축가의 건축물 대상으로 그 아카이브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가 중심의 아카이브에서 건축물 중심의 아카이브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러한 건축물 중심의 아카이브 기록물이 쌓이게 되면 다시 이것들이 건축가별로 건축물을 분류해서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카이브 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건축가 중심의 아카이브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가 아카이브부터 건축가의 건축물 아카이브까지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을 하자라는 생각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기존의 원로 건축가를 중심으로 기록물 수집, 보관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건축물 중심의 아카이브로 왔을 때 저희가 두 건의 그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례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러한 디지털 기록물을 수집해서 보관하는 과정이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보관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아날로그 기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녹천건축 아카이브의 그 수집의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건축가를 선정을 하고 그 건축가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건축가 인터뷰, 즉 그 구술체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건축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자료들을 확인하고 어떤 기증 협약을 통해서 그 매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체에 대한 그 건별로 목록을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매체를 다시 이런 이관함에 다시 매체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편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건별 등록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묘사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활용의 단계로서 그런 아날로그 기록물들을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기록물은 물리적인 보존 처리를 통해서 저희 그 자료관에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웹 서비스를 통해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축 연구회를 통해 출판이나 프로그램 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아날로그 기록물에 대한 수집부터 활용까지에 대한 단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메타데이터를 설계를 하는데 그 컨셉은 사실 기록물에 대한 식별, 그리고 기록물 내용에 대한 기술, 그리고 열람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이용에 따른 관리, 그리고 그런 기록물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측면으로 그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왔던 상황이었고요. 건축가 김정식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크게 건축 도면과 모형 자료 그리고 개인 자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집을 하였는데 건축 도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원본 도면을 디지털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 파일을 저희가 수집한 상황이고요. 모델 같은 경우는 실물 모형을 7점 정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료 같은 경우는 수첩, 원고, 사진 등 위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생애사의 부분에 따라서 이런 형식의 메타데이터로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해서 이관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분류도에 비해 모형이라든지 도면 자료라든지 스케치, 원고류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이것들에 대한 전체 큰
분류체계, 건축가 고유번호를 매기게 되고요. 각각의 건축물 또는 건축 생애자료 그 부분에서 하위 단위의 고유번호를 매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매체 형태에 대한 어떤 코드를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물 목록 정리의 의미로 각 기록물의 건별로 이 기록물에 대한 수량, 매체, 기록물의 제목, 기록물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목록 정리를 한 몇 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날로그 기록물은 이런 디지털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 파일을 따로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기록물들은 이러한 이관 박스, 도면함, 문서함, 스케치함, 메모함 등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이관 수정하게 됩니다. 이건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메타데이터 코드표를 살펴보면 전체 목청 건축 아카이브 내에 건축가에 대한 고유 번호가 위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위 단위로 건축물과 건축 세계사 자료를 구분하여서 그것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표기를 하고 그 매체 형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 기록물에 대해 번별로 수량, 크기, 작성자, 상태 그리고 그 기록물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체계를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별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축가 중심의 아카이브에서 건축물 중심의 아카이브로 그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존의 보관과 활용 중심의 아카이브에서 보존과 관리 측면을 포함할 수 있는 이거는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아카이브 체계에 대해서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건축가가 설계한 두 개의 디지털 파일로 생성된 건축 프로젝트를 사례 조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의 고민, 디지털 기록물 아카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고민은 기록물의 인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누가 이것을 인수받아서 누가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기록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저장 매체의 용량의 범주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목청건축 아카이브의 정리 기간, 그러니까 작업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록물과 아날로그 기록물이 보존 및 관리의 통합이 가능할지 또 저희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대상 케이스로 건축가 김찬중의 폴스미스 샵, 앞서 조준배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은 대부분의 작업을 3D 모델링으로 계획을 잡고 나중에 어떤 도면 작업을 진행하는 좀 특이한 그 프로세스를 가진 건축가이고요. 건축가 예술진의 윤동주 문학가, 이분은 일반적인 건축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국거를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건축 아카이브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의 범위를 보면은 건축가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물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고 저희는 그 기록물을 한번 분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분류 정리를 해본 내용을 가지고 건축가에게 검토를 의뢰를 하고 그 검토한 자료를 저희는 받아서 인수 및 그 보존에 관한 원칙과 방안을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의 전체 작업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일반적인 그 건축 행위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 행위 단계별로 기록물이 어떤 유형으로 생성이 가능한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첫 번째 설계 의뢰 단계인데요. 최초의 건축주가 설계를 건축가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건축주가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들, 건축주 요구 사항들이 문서로 정리돼서 건축가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지 관련된 문서들, 그리고 건축가와 설계자 간의 그 설계 계약서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는 건축가가 대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
그리고 그 개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스케치물, 그리고 스터디 모형, 그리고 계획안을 구체적인 그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계획 도면이나 모델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건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이 생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이제 공사를 할 수 있게, 이게 실제 설계가 실제 시공이 가능할 수 있게 작동하는 그 설계 도서가 있는데, 그것들은 각각의 그 관공서 접수용 도면이 있을 테고 공사용 도면이 따로 있을 테고, 이에 따른 문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설계 감리시, 그러니까 시공 과정 속에서 그 건축가가 설계대로 그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일지를 작성하는 보고서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기록을 남기는 사진 촬영들이 생성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공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완공 사진, 그리고 어떤 이런 시공 과정 속에서 변경된 내용이 담긴 최종 도면, 그리고 어떤 부수적인 그 관공서 접수용 문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폴스미스 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가 김찬중을 미팅을 하고 건축가 김찬중에 대한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건축주가 예산과 땅과 시간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면 그것들을 어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그 계획을 풀어내고, 그래서 그 땅에 어느 정도 최적으로 그 형태가 구현되는지 바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은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계획안을 만들어내고 또 채택해서 줄여나가는 그 과정을 겪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수한 그 3D 모델링 파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그 파일을 열어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을 발전시키면서 어떤 모델링의 최종 단계의 그 작업까지 그것들을 그 계획안이 픽스될 때까지 그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픽스가 되게 되면 이제 그 공사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다시 이 공사비에 맞게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서 다시 그 모델링 작업이 계속해서 튜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다시 이제 공사용 도면으로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그 건축 도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체 분량의 파일을, 이용물 파일을 저희가 매장하드에 이관을 해서 재단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형식의 파일 폴더가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또 평면들의 그림 파일, 그리고 건축 자재를 조사하면서 인터넷이나 어떤 카탈로그를 이렇게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는 파일, 그리고 어떤 그 대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모형 제작 사진이나 대지 사진이나 뭐 어떤 법규 원도, 그리고 그 외 일반적인 그 대지에 관련한 문서들이 있는 폴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계획안을 그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파일인데요. 그 각종 모델링 파일을 통해서 계획안을 발전시키고 그거를 다시 2D 도면으로 작도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최종 계획안이 나오면 어떤 보고서 파일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건축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폴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계획안이 정리가 되면은 계획안 도면과 최종 모형 제작 사진들이 담겨져 있는 폴더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그 어떤 과정이 좀 섞여져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모델링 파일이 생성됐을 때 시기와 이 모델링 파일이 생성됐을 때 시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가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현장 공사 시에 어떤 그 바뀐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 상세도 같은 것들이 이런 파일들도 있었고, 어떤 그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는 납품되는 그런 심의 서류들, 그리고 감리시에 나올 수 있는 보고서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준공 이후에 각종 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나간 기사들을 스캔해서 보관하는 그런 파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9.4기가의 자료를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 안에는 뭐 아날로그 기록물도 있고, 아날로그 사본 기록물도 있고, 디지털 기록물도 있는데, 아날로그 기록물 같은 경우는 어떤 스케치물이나 그 건축가의 스케치나 모형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재편철해서 정리를 하느냐, 그 단초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건축 계획의 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관 폴더 체계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식을 저희가 가칭으로 표준 폴더라고 명했습니다. 그 표준 폴더에 대한 그 구분을 보면 크게 문서, 사진, 계획, 도면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인 어떤 그 건축 행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파일들, 이것 정도만 있으면은 이 건축물을 파악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정도의 그 계열을 나누고, 그 안에 이런 형식의 문서나 도면이나 보고서 파일들을 담고 그러한 선별 기준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각 폴더별로 그 파일들을 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어떤 게 최종 단계의 파일들인지 이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걸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서의 부분별로 각 기록물을 다시 재편철하여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86기가로 그 기록물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건축가 김찬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물을 재분류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축가에게 그 선별된 기록물을 확인과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문서, 사진, 계획, 도면에 대해서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할 때 재단 내에서 가능했었던 부분은 문서와 도면 자료였었는데, 이건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체 선별이 가능했고요. 사진과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가의 의도와 그 건축 행위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가에게 선별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찬준 선생님께 그 검토 내용이 담긴 그 폴더 체계를 다시 받게 되는데요. 이거를 최종 단계에 저희가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최종 단계의 파일로 보고 저희가 이 자료를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 작업 기간을 보면은 기록물을 확인하고 표준 폴더를 제작해서 그 기록물에 대한 그 목록을 정리해서 다시 건축가에게 그 정리나 표준 폴더를 드리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건축가 같은 경우는 작업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다른 개인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저희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을 했고요. 진행을 하면서 건축가는 이런 형식의 의견을 주게 되는데요.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단계별 최종 보고서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보고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모델 파일이나 그 계획안 도면 같은 경우는 최종 보고서에 담긴 그 최종 보고서에 담긴 이미지로 예측을 해서 그 모델 파일을 선별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건축가가 선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시공 단계에서 다양한 현장 도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준공 도면에 다 녹여서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 도면은 삭제를 해도 되고 모든 거는 준공 도면에 또 준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앞에 그 3.91기가의 그 파일을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매체를 살펴보면 이런 형식의 다양한 형식의 매체 유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파일을 저희가 보존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그 파일을 PDF나 JPG 파일로 고착화시켜서 인수 이관을 해야 된다는 그 결과에 현재까지는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기록물을 확인하거나 선별에 거쳐서 표준 폴더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은 건축가에게 요청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은 그 건축가 이소진에 대한 이소진의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폴스미스 작가와 비슷하게 똑같이 전체 기록물 분량을 매장하되 이 이관에 저희가 재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형식의 분류 체계를 통해서 기록물을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보신 50기가에서 20.5기가로 그 내용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선별된 폴더를 가지고 건축가 이소진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그 표준 폴더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기록물을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 재선별돼서 더해져야 되거나 아니면 삭제돼야 될 것들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확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은 더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윤동주라는 어떤 시인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시 기획 자료가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된 사례였습니다. 이 윤동주 문학관도 똑같이 그 폴스미스 작가와 같이 작업 기간은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 이소진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무실인 경우에서는 이런 표준 폴더 체계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은 재단 측에서 정리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대신에 그 내용이 그런 그 진행 과정 속에서 본인에게 검토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토를 통해서 기록물을 재선별하는 과정은 딱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니 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원 파일, CAD 파일이나 3D 모델링 파일 같은 경우는 모두 PDF로 변환해서 기증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그 아날로그 기록물과 디지털 기록물을 살펴본 결과 과거 1세대 건축가부터 현재 그 신진 건축가까지 그 설계 과정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별의 주체는 1차적으로 건축가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여건상 어렵다면 2차적으로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건축가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날로그 기록물이나 디지털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재단 측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모두 건축가가 저희한테 이관하기 전에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그 기록물의 범주는 사실은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다 설계 프로세스 안에서 생성되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어떤 표준 폴더 체계, 즉 아날로그 기록이라면 이관 폴더 체계 안에서 분류가 가능함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건축가 또는 건축물 중심의 아카이브 모두 아날로그 유형의 모형, 스케치류, 외국류 등의 기록물이 생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록물은 저희가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기록물은 이관 박스에 이관해서 보관 박스에 보관하는 위치, 디지털 기록물은 표준 폴더에 이관해서
저장 장치에 보관하는 위치로 저희는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어떤 메타데이터 작성법에 의해서 아날로그 기록물과 디지털 기록물이 통합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분류로 건축가를 중심으로 건축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건축가에 대한 생애사 정보를 구분하여서 각각의 정보들을 저희가 보관을 하겠다는 큰 대분류 표준 폴더 체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건축가 대분류 번호, 파일 단위의 건축물 아카이브 코드, 그리고 건축가의 생애 자료에 대한 코드로 분류해서 파일 단위의 어떤 코드 체계를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 이관 체계는 이런 형식의 표준 폴더 체계를 통해서 건축물 아카이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건축가의 개인 사료 같은 경우도 이러한 범주 내에서 그러한 자료들이 이관되어 분류되어 정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단은 기록물 물건에 대한 표준 시트인데요. 이러한 형식으로 기록물 물건에 대해서 전체 수량과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파악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폼 시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앞서 그 표준 시트를 제작하면서 만들 수 있는 1차 기술 영역이고요. 이쪽은 이제 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어떤 기술 체계인데요. 그것은 기록 관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기본적인 공통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편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록물에 대한 큰 부분 안에서 각각의 기록물 건에 대한 다시 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데이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초창기 아날로그 아카이브 과정에 대한 절차를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아날로그 아카이브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두고 어떤 사례를 통해서 아니면 지난 3년 동안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저는 이런 형식의 인수 이관 절차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살펴보면 저희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건축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대상물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건축가를 예비 접촉하고, 그리고 수락을 하게 되면 저희 목적건축 아카이브의 전체적인 이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증 가능한 기록물을 확인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인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와 재단 간의 기증 협약을 맺고요. 그래서 기록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준 폴더 체계를 정리하는 절차별로 이런 형식으로 인수 이관이 흘러가고요. 마지막에 기록물에 대한 기증 협약을 맺는 것으로 인수 이관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관리 측면으로 들어와서 2차적인 묘사에 대한 부분을 기술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록물에 대한 인증을 진행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저장 장치를 마련해서 저희 자료관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나 그런 현대건축 연구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저희 아카이브가 공표가 되고요. 그것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공개 이력을 기술하는 것으로 저희 그 전체 절차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소견입니다. 그 건축 행위 과정은 대강의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건축가 아카이브 또는 건축물 아카이브씩 생성되는 그 기록물의 범주는 거의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폴더 체계는 옥천건축 아카이브에서 건축가에게 제공하는 기록물 분류 체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축가 또는 건축물 아카이브를 위한 인수 보관 시스템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록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의 그 기록물에 대한 선별 과정을 거쳐 표준 폴더에 인수한다. 이거는 어떤 디지털이나 아날로그의 어떤 그 구분 없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기록물 일관시 표준 폴더 체계를 건축가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건축가는 그 기록물에 대한 선별 그리고 재분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책임을 좀 부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동시에 건축가의 저장 체계가 어떤 그런 의의가 있을 경우에 그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 폴더에 의해서 그 기록물이 선별되는 이유는 그 디지털 매체 유형에 그 생산되는 기록물을 보면 그 중복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기록물의 선별의 기준은 각 진행 단계에서 과정별로 생성된 파일 중 최종 단계의 파일을 선별을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별된 기록물은 모두 PDF와 JPG 파일로 변환하여 고착돼서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된다라는 원칙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아카이브든 건축가 아카이브든 아날로그 기록물과 디지털 기록물이 함께 수집됨을 원칙으로 하여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고유성과 유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아카이브를 진행하려고 계속 시도 중입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뭐 이슈, 뭐 이런 과제,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진행하신 과정과 내린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조곤조곤히 그 과정을 다 알 수 있게 보셨죠. 3년 동안에 저 작업을 하셨다는 거는 제가 이제 몇 번 되면서 관찰한 바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현재 이제 그러니까 포착된 문제를 이렇게 꼼꼼히 실제로 들여다보고 여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를 하시고 이게 딱히 어떤 한 개의 답을 바로 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아까 보는듯이 뭐 사례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검증을 거치고 하면서 하나씩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온 결론이 성급하게 내린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좀 마련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과정이고요. 근데 아마 이 기록관리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생경한 단어가 몇 개 좀 보이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발표할 때 매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사실은 파일 포맷을 매체로 이제 표현하신 부분들이 좀 보였던 것 같고 묘사가 우리가 디스크립션 하는 거 아마 묘사로 번역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술이라고 그냥 쓰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디스크립션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있어서 굉장히 이게 무슨 기술이지? 우리 저희끼리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이따가 기록 관리학회 쪽 세션에서 이제 기술과 기술 뭐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그래서 묘사라고 하는 말이 좀 독특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고착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픽스 시키는 걸 고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용어들을 같이 공통의 용어를 쓸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임팩트 있게 사회자로서 이렇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표준 폴더 체계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토론하시면서 또 더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아마 조사관님들까지 말씀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종합 토론을 박성근 부사장님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